Hallo, meine Damen und Herren. Wow, haben Sie noch Spaß?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15과 대장정의 길까지 오신 걸 환영하게 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전치사의 격집에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에 시간에 배웠던 삼격집의 전치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격집의 전치사 어떤 것이 있었죠?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요, 격집애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3격집의 전치사인지 4격집의 전치사인지 혹은 3, 4격집의 전치사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전치사 격 틀리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이거 전치사 3격집의 전치사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시고요. 오늘 드디어 4격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복습 하나 하고 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까지 배웠었죠? 주. 어떤 문장 배웠었죠? 이게 좀 같아요. 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해 이런 말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주, 그 밖에 건물이나 뭐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좀 같아요. 나는 시청으로 갑니다. 다른 말 하나 해볼까요? geht endlich zum 자, geht endlich zum Arzt. 자, 그는 갑니다. endlich 처음 나온 부사 같은데요. endlich 하게 되면 마침내 이런 말이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뭐 이런 말인데요. 그 사람은 드디어 마침내 갑니다. 누구에게로요? zum Arzt. Arzt 뭐였죠? 의사 이런 말이었죠. 그는 마침내 의사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zum Arzt하고 beim Arzt하고 구분 되십니까? zum Arzt 의사에게로 가는 거지만 beim Arzt 하게 되면 의사한테서 뭐 그 병원에서 이런 뜻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장 하나만 예로 더 들어보면요. Am Freitag komme ich zu dir.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고요? 짜자잔. Freitag. Freitag 하게 되면 금요일이란 말인데요. 우리 아직 요일 공부하지 않았죠? 예, 일단 이 문장부터 보고 요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Am Freitag komme ich zu dir. 모르는 말 없으시죠? 금요일날 나는 너에게 가겠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gehen하고 kommen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영어에서도 기본적으로 go하고 come 너무 쉬운 말인데 정확히 쓰기는 힘든 것처럼요. 독일어에서도 이 gehen 동사하고 kommen 동사 굉장히 쉬운 기본 동사에 속하지만 의외로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Am Freitag komme ich zu dir.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요일날 난 너한테 간다 이런 말인데 왜 간다라고 하면 간다라는 말을 왜 gehen을 안 쓰고 commen을 썼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gehen은 간다, kommen 오다라고 뜻을 말씀드렸는데요. gehen 같은 경우도 간다지만 kommen 같은 경우도 온다라는 뜻 이외에 간다라는 말로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부분의 경우는 온다라는 뜻인데요. 언제 간다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움직이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간다라는 뜻의 commen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거 문장 내가 너한테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dir 너한테로 내가 가는 거죠. 나하고 dier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주로 간다는 뜻의 commen 동사만 쓰고요. 만약에 그 남자가 간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 남자가 움직이는 겁니까? 나는 상관이 없고 그 남자만 움직이는 거죠. 나로부터 멀어진 말이 되니까요. 금요일날 그 남자가 너한테로 간다라고 말하시게 되면 commen 동사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geht zu dir. Am Freitag geht zu dir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gehen, kommen 둘 다 간다 온다 왔다 갔다 쓸 수 있는데요. commen은 주로
나하고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그 남자가 나한테 오는 건 어떻습니까? 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로 가는 거,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다른 사물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 간다라는 의미로는요. 주로 come 쓰시면 되고요.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나 뭐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거리가 멀어지게 때 주로 간다는 뜻의 gehen 쓰시면 됩니다. gehen, kommen 쉽지만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am Freitag komme ich zu dir. 내가 너한테 가겠다 이런 말인데요. zu dir, 너에게로 가겠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휴일명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일요일 어떻게 부를까요? 일요일은 Sonntag이라고 부르고요. 월요일 Montag, 화요일, Dienstag, 수요일, Mittwoch, 목요일, Donnerstag, 금요일, Freitag, 화요일, Samstag, 예, 다 됐네요. Sonntag, Montag, Dienstag, Mittwoch, Donnerstag, Freitag, Samstag까지 해서 일요일부터 토요일. 이 Samstag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북부지방에서는 Sonnabend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Samstag, Sonnabend.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nntag, Montag, Dienstag, Mittwoch, Donnerstag, Freitag, Samstag oder Sonnaben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일 이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요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탁으로 끝나니까 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성은 남성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독일어에서요. 한 단어하고 한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이 Sonntag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요. 기본적으로 Sonn이라는 말은요. Sonne라는 말하고요. 더하기 Tag이란 말이 합쳐졌습니다. Sonne가 뭡니까? Sonne는 태양을 의미하고요. 해님이죠. 탁 같은 경우는 날, 일을 의미하는데요. Sonne하고 탁이 합쳐져서 Sonntag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복합 단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악센트는 반드시 강세는 앞단어에 오게 되고요. 이 문장의 성, Sonne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탁 같은 경우는 남성인데 여성명사와 남성명사가 합쳐졌는데 도대체 이걸 성을 남성으로 해야 될지 여성으로 해야 될지 혹은 남자 여자가 합쳐졌으니까 중성으로 해야 될지 헷갈리시죠? 예,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은 뒤에 오는 명사의 성을 써준다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이지만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기 때문에 Sonntag은 결국 남성으로 쓴다는 거죠. Son, 악센트는 앞단어가 있고요. Tag, 성은 뒷단어를 따른다. 앞단어의 강세, 뒷단어는 성. 이거 명사와 명사가 의외로 합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Sonne 나왔으니까 아쉬우니까 달림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뭡니까? Mont는 달림이고요. 성은 남자입니다. Mont, Sonne, 해님 달림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am, Freitag, 금요일에라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월 며칠에 할 때 어떤 전치사 썼었죠? 4월 1일에 하게 되면 am 1. April 해가지고 이때도 am을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날짜 개념을 말할 때요. 하루보다 작거나 하루면요. am을 쓰시게 되면 되고요. 하루보다 길어지게 되면 in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이 있을까요? am 같은 경우는 an them 더해진 말이어서 am 이렇게 줄어진 말이고요. 4월 같은 말을 예를 들어보면 4월에 이런 말 어떻게 하죠? 4월에 하게 되면
하루보다 짧습니까? 깁니까? 4월. 월 단위니까 당연히 하루보다 길죠. 그렇기 때문에 in하고 결합하게 되었어요. in April 하게 됩니다. 하루보다 짧게, 그래서 몇 월 며칠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무슨 요일이다 할 때는 an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지만 몇 월이다,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요. in이라는 전치사를 쓰신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몇 년? im 2000, 지금이 2002년이니까 자, im 2002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독일어에서는 뒤에 임야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독일어에서는 반드시 im 2002 하게 되면 틀린 말이 되고요. 반드시 연도를 나타낼 땐 뒤에 약이라는 말을 써주셔서요. 임약 2002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년, 월, 요일까지, 일까지 다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임약 2002 너무 길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2002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 주의했을 건요. 절대로 in 2002 이렇게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이 2002만 쓰시든지 아니면 임약 2002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면요. 기본적으로 3격 집의 전치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 더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잘 적어놓으라고 했는데요. 자, 이 말입니다. gegenüber라는 말인데요. 왜 제가 이 말은 쏙 빼냈냐 하면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치사 공부하고 있죠. 전치사로도 쓰이는 말인데요. 동시에 후치사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전치사는 뭐고 후치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전치사가 되고요. 후치사 같은 경우는 뒤에 위치하니까 후치사가 되겠죠. 어떻게 쓰냐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Das Gebäude steht dem Rathaus 자, 이 말 한번 보시면요. Das Gebäude steht dem Rathaus gegenüber 이런 말이 됩니다. 먼저 모르는 말, 이 말 같죠? Gebäude 무슨 말이죠? Gebäude 하게 되면 건물, building 이런 말이 되는데요. 주의하십시오. 뒤에가 대부분 A로 끝나면 남성이라 그랬습니까? 여성이라 그랬습니까? 중성이라 그랬습니까? 무슨 A로 끝나거나 무슨 웅으로 끝나면 여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앞에 D가 아니라 중성 대명사, 중성 정관사 das가 붙게 되었죠. Das Gebäude. 제가 뭐라 그랬죠? 대부분 여성이라 그랬지 100% 여성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죠. 그 대부분에서 옆으로 삐져나온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A로 끝나기는 했지만요. Gebäude 같은 경우는 das가 됩니다. 예, 대부분이라는 말, 제가 잘 썼네요. 자, 이건 예외적으로요. Das Gebäude 하게 되면 중성에 해당하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무슨 게로 시작되는 말들 중에 중성에 해당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Das Gebäude, 건물이라는 뜻이고요. steht, 서 있네요. 어디? Dem Rathaus. Rathaus 뭐였죠? 시청이었죠. Dem Rathaus gegenüber, 그 시청 gegenüber. 제가 뜻을 아직까지 말씀 안 드렸군요. 맞은편에, 건너편에 이런 말입니다. Das Gebäude steht dem Rathaus gegenüber. 그 건물은 시청 맞은편 혹은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gegenüber는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후치사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Das Gebäude steht gegenüber dem Rathaus. 이렇게 전치사로 쓰셔도 되고요. Das Gebäude steht dem Rathaus gegenüber. 이렇게 해서 후치사로 쓰셔도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표현법은 후치사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gegenüber, 후치사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3격 지배전치사를 다 다 공부하시게 된 겁니다. 3격 지배전치사 한 번만 따라해보고 4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gegenüber.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gegenüber. 잘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4격 전치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격 지배 전치사는 반드시 삼격과만 쓰이는 전치사라고 했었죠. 그러면 사격 지배 전치사는 몇 격하고만 쓰인다는 거죠? 사격하고만 쓰인다는 거죠. 남성 정관사 같은 경우는 then, 여성 die, 중성 das, 복수 die 이렇게 해서 부정관사 같은 경우는 남성 einen, 여성 eine, 중성 ein 이런 식으로 해서요. 반드시 하나의 전치사 뒤에 사격만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될 사격 지배 전치사는 여기 있는 거 7개가 되겠습니다.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아유, 빨리도 말한다고요? 여러분도 몇 년 동안 독일어 공부해 보십시오. 저처럼 되고 싶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그러면 각각의 전치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맨 처음 등장하는 우리의 전치사는 bis가 되겠네요. bis. bis 사격 지배 전치사도 역시요, 교재에는 예문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온 예문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뜻은 어디까지 라는 말이 됩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니까 당연히 시간이라든지 장소, 몇 시까지, 무슨 요일까지 이런 시간의 의미도 되고요. 어디까지라는 해서 장소의 어디까지라는 의미도 됩니다. bis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장 가운데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 will noch bis 9 Uhr warten.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Er will noch bis 9 Uhr warten.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noch라는 말하고요. 여기 있는 warten이라는 말인데요. 먼저 warten이라는 동사는요, 기다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기다리다. warten.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그러면요, warten auf라는 전치사 함께 쓰여서 사격 지배가 됩니다. warten auf.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혹은 무엇을 기다리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warten 기다리다. 어떻습니까? 기본 동사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이 noch라는 말, 이제 이 말이 숙제인데요. noch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이런 말이 됩니다. 독일어에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혹시 gerade 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gerade 마침, 막 이런 뜻에서 gerade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noch도 문법적인 성질은 이런 gerade처럼 해서 이런 걸 불변화사라는 굉장히 듣기에도 어렵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문법적인 이름을 붙여넣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불변화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적어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듣고만 넘어가십시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 있죠. 그 남자가 공항에 내렸습니다. 라는 말하고요. 그 남자가 공항에 떡하니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문장의 뜻은 기본적으로 같죠. 그 남자가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공항에 떡하니 내렸습니다. 뜻은 같은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붙은 그 남자가 공항에 떡하니 할 때 이 떡하니 뭡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 떡하니 부사에 해당되는 것도 같고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떡하니라는 말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뜻하니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확실한 어떤 뜻이 있죠. 그 남자도 확실한 뜻이 있는데요. 떡하니 외국 사람이 와서 떡하니라는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도요, 떡하니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독일어에도 역시 이런 떡하니 정도에 해당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문장의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 남자가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 말고요. 그 남자가 공항에 떡하니 내렸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런 떡하니에 해당하는 걸요. 불변화사라는 독일어 문법적인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라데라든지 이런 noch라는 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문장의 맛을 살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말의 맛을 살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이 말 아직도 여전히 이런 말인데요. Er will noch bis 9 Uhr. 그는 아직 9시까지는 warten 기다리고자 한다. 이 will 우리 화법조동사 벌써 배웠죠? 이 will이 뭐냐 하고 눈 껌뻑껌뻑 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원형은 무엇이 됩니까? wollen 그리고 ich will, du willst, er will. 그래서 강렬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영어처럼 will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will보다 몇 배는 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아직 9시까지는 기다리고자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bis 9시까지는 이라는 뜻에서 어디까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bis 서울 sind es noch 100 km. bis 서울 sind es noch 100 km. 이런 말인데요. bis 서울 하게 되면 뭡니까? bis 서울 서울까지는 진테스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비인칭 주어라 그래서요. 나중에 끝부분에 잠깐 여러분이 배우고 넘어가실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냥 영어에도 뭐 날짜, 시간, 요일, 날씨, 뭐 분위기 이런 걸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it is 구문 많이 쓰이죠.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건데요. 일단 그렇다고 알아두시고요. 서울까지는 noch 아직 100km, 100km입니다. 100km가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bis, 여기에서는 이거 유념해서 알아두십시오. 서울까지는 이런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선, 몬탁, 아이고 글씨가 틀렸네요. 폰, Montag bis Freitag arbeite ich. Von Montag bis Freitag arbeite ich. 무슨 말이죠? 여기 있는 arbeiten 동사요. arbeiten 하게 되면 일을 한다 라는 말이 되고요. 일한다라는 뜻만 있느냐? 공부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arbeiten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뭐 일하다 라 그래서 학생들은 안 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arbeiten 학생들이 arbeiten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공부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뭐 직장인들이 arbeiten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일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Von Montag bis Freitag arbeite ich.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일을 합니다. 말로만 듣던 주 5일 근무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걸 썼느냐? 바로 이거 von bis 이거 구문 하나 알아두시라고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von bis 하게 되면요. von A bis B 하게 되면 우리나라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을 할 때요. von bis 이런 구문 굉장히 독일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꾸로 이루는 구문이니까요. 알아두십시오. von 어디부터 bis 어디까지 von 몇 격 지배전치사죠? 3격 지배전치사고요. bis 몇 격 지배전치사죠? 4격 지배전치사입니다. 그러면 bis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치사. 자, 나왔습니다. durch이라는 말인데요. durch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 뽕 이렇게 관통을 하고 지나간다. 영어로의 뭐 through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durch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외우면 됩니다. durch 하게 되면요. 뭐뭇을 통해서, 뭐뭇을 지나서, 뭐뭇을 뭐 꿰뚫어 관통하여 등등등 뭔가를 이렇게 뽕 지나가는 의미니까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어떤 말이 있느냐?
gehen. gehen 동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durch den Wald. Wir gehen durch den Wald. 우리는 갑니다. 어디를 통과해서 가는 걸까요? durch 하게 되면 어디를 통해서 지나서 이런 말이라고 했죠. Wir gehen durch den Wald 하게 되면요. Wald 뭐냐? 남성이 됩니다. 남성. 그리고 뜻은 숲이라는 말이 됩니다. 숲 뭔지 아시죠? 숲서 이런 말이 되니까 durch den Wald 하게 되면 왜 여기 den이 왔습니까? 남성 사격된 바로 durch가 사격 지배 전치사이기 때문이죠. der, des, dem, den. 그래서 남성 사격인 den이 왔어요. durch den Wald 하게 되면 숲을 지나서 wir gehen durch den Wald. durch den Wald.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면 우리는 문을 통해서 갑니다. 한번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Wir gehen durch die Tür가 되겠죠. 이 die 몇 격이 와야 되죠? die, der, den, die. 그래서 여성 사격 die가 오게 됐습니다. Wir gehen durch die Tür.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Wir gehen durch das Fenster. 창문으로 넘어가면 누가 넘어가죠? 도둑인가 보죠? durch. 기본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지나서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게 되는 말은요. 드디어 fear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fear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영어하고 많이 닮은 적이 있죠. 영어의 어떤 전치사하고 많이 닮았습니까? 영어의 for라는 전치사하고 많이 닮았죠. 뜻 모양도 비슷하고요. 뜻도 비슷합니다. fear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누구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는 동안 이라는 뜻도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쓰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제목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Wofür lernen Sie Deutsch? 라고 썼는데요. Lernen Sie Deutsch. 이제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러면 이 Wofür 무슨 말일까요? Wofür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요. für was 라는 뜻이 됩니다. was가 뭐죠? 누가, wer, 언제, wann, 어디서, 무엇을, was. 무엇을에 해당하는 was입니다. für was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뭘 위해서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für was라고 안 쓰고 이렇게 wofür라고 썼냐고요. 기본적으로 was가 가진 성질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전치사하고 전치사 바로 뒤에 오게 되었을 때 결합형을 취한다는 겁니다. 전치사 또 뭐하고 결합할 수 있죠? 관사하고 결합할 수가 있죠. 정관사 결합할 수 있든지 전치사는 정관사랑 결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추각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was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für was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우리도 알아듣기 쉽고 쓰기도 쉬울 텐데요. 이런 경우 was 전치사가 오게 되면 취약을 하게 되어서요. 이게 wofür 이런 말이 되게 됩니다. wofür.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was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관계대명사까지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추각형으로 많이 일상적인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 눈여겨 알아봐 주십시오. für was 하게 되면요. wofür 이런 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런 말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für wen. 이 wen 뭐였죠? wer, 누가, wessen, 누구의, wem, 누구에게, wen, 누구를 해서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für wen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이 되는데 이 경우 when도 was처럼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요. für was 같은 경우 무엇이라는 의미일 때는요. 보통 wofür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의미하는 für wen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결합형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존중해서 결합이 안 시키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지만 was 같은 경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무엇이라는 말은 그냥 편하게 축약해서 wofür
이렇게 쓸 수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ofür lernen Sie Deutsch? 뭘 위해서, 뭐 때문에 독일어를 공부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Wofür lernen Sie Deutsch? 예, 유학 가시려고요? 아니면 취미로요? 아니면 그냥요? 예, 어떤 이유가 됐든지요. Wofür lernen Sie Deutsch? 뭘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Ich lerne für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뭘 위해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ür 좀 더 구체적인 뜻을 알아보면요. Ich tue alles für dich 라는 말이 있습니다. Ich tue alles für dich. 이 tue 라는 말 뭐냐? 기본적으로 tun에서 나온 말입니다. tun 하게 되면요. 뭐뭇을 하다 라는 뜻으로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뭐뭐 이렇게 집어넣다. 두 번째로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tun 한번 외워볼까요? Ich tue 규칙동사입니다. Du tust, er tut, wir tun, ihr tut, sie tun, sie tun. 어떻습니까? 약간 다른 말에 비해서는 어렵게 들리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독일어의 대부분 많은 단어들은 n으로 끝나거나 혹은 e가 없어서 그냥 n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tun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사가 n으로 끝나는 데 반해서 e가 없이 그냥 n으로만 간략하게 끝나는 약간 생김새도 특이한 동사니까요. 눈여겨 알아두십시오. Ich tue alles für dich. 나는 합니다. alles는 뭔지는 몰라도요. Ich tue 합니다. für dich. 너를 위해서 합니다. 너를 위해 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alles. alles. alles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all이라는 말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ll 이렇게 쓰고 보니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영어의 all하고 비슷하죠? 예, 뜻도 똑같습니다. 모든 이란 뜻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alles 하게 되면 모든 것이란 뜻이 됩니다. alles 나온 김에 이 어족에 속하는 말 몇 가지 알아볼까요? alles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 되고요. nichts 하게 되면 영어의 nothing에 해당합니다. alles, everything, nicht, nothing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s 없이 보게 되면 nicht, 부정하는 말이죠. nicht, 뭐뭐 nicht 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말이 되는데요. s가 붙게 되어서 nichts 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하나 알으시면 좋겠네요. 이 말 무슨 말이냐? etwas, etwas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etwas, etwas 뭐냐고요? 어떤 것이라는 말로 써요. 뭐 something 이 정도에 해당하는 되는데요. 자, alles 모든 것, nicht 아무것도 아닌 것, etwas 어떤 것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요. vieles라는 말도 있습니다. vieles 하게 되면 이건 많은 것이란 뜻이 됩니다. 많은 것, 모든 것 뜻이 좀 틀리죠.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어떤 것, 많은 것 alles, nichts, etwas, vieles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둔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alle라고 쓰게 되면요. 대부분 이것은 많은 것인 것에 반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이 어군 같은 건 앞으로 별 어려움 없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Ich tue alles für dich. 나는 널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배우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ch bleibe hier für eine Woche. 자, ich bleibe 동사 처음 나온 것 같네요. bleiben 하게 되면요. 어디에서 머무르다.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bleiben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 기초 동사 중에 하나니까요. 알아두십시오. 어디 장소에 머무르다 아니면 어떠한 상태가 계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bleiben 규칙 동사입니다. Ich bleibe 나는 머무를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here 여기에 머무를 겁니다. here의 반대말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에, 저기에 라는 말 dort 이거 here dort 반대말 알아두시고요. Ich bleibe here 여기 머뭅니다. 얼마 동안요?
für 뭐뭐 하는 동안 두 번째 뜻 나왔네요. eine Woche. eine Woche. 일주일 동안 머무릅니다. 이 말 für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eine Woche lang. Woche 제가 축약했습니다. Ich bleibe hier eine Woche lang. für 없이요. 그냥 뒤에 lang, 길다라는 형용사를 쓰셔서요. Ich bleibe hier für eine Woche oder ich bleibe hier eine Woche lang. 일주일 동안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für 여기까지 해서 잠시 접기로 하고요. 왜 잠시냐고요? 곧 다시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gegen이라는 말 드디어 나왔습니다. gegen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gegen 하게 되면 뭔가가 여기를 향해서 돌진해서 쾅 부딪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무 대신 어떤 게 또 써 있을 수 있을까요? 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벽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 기본적으로 gegen 하게 되면요.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간다. 이 말이 gegen, 뭐 영어로 치면 against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미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gegen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Er fährt gegen den Baum. 자, 이 말 어떻습니까? Er fährt 하게 되면 원형 동사 뭐죠? 예, fahren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fahren 불규칙이죠. Du fährst, er fährt. 그래서 er fährt 그는 갑니다. 뭐 차를 몰고 갑니다. 어디를 향해? gegen den Baum. 그 나무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그 나무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요, 보통 순수한 의미로 그 나무를 향해 그러면요, zu dem Baum 하게 되면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zu dem Baum 그냥 이 나무를 향해서 띠띠빵빵 가게 되면 zu dem Baum 이란 뜻이 되는데요. zu 대신에 gegen den Baum 또 역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요, 나무를 향해 라는 뜻인데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zu dem Baum 하면 그냥 평범하게 띠띠빵빵 이 나무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gegen den Baum 하게 말하게 되면요, 여기를 향해서 그냥 부딪히려고 돌진하는 걸 의미합니다. gegen den Baum 어떻습니까? 좀 그 뉘앙스의 차이가 머리에 잡히시나요? Er fährt gegen den Baum.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주 쓰이는 말 또 하나 알아두도록 하죠. Sie kommt gegen 2 Uhr. 이거 우리 벌써 공부했던 거죠. Sie kommt gegen 2 Uhr. 그 여자는 2시 gegen이 붙게 되면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2시경에 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여자는 2시경에 옵니다. 그러면 2시경 말고요, 2시 정각에 온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gegen이라는 전치사 대신에 어떤 전치사를 쓰게 되면 되죠? Sie kommt 2시 정각에 온다. 그러면 gegen 대신에 을 쓰면 되죠. Sie kommt 2 Uhr. Sie kommt gegen 2 Uhr. 2시 정각이냐 2시 경이냐 이거 다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시 넘어가겠다라고 말했던 füre를 다시 불러와 보죠. 그리고 지금 나왔던 gegen 다시 등장시켜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비교하느냐? 기본적으로 füre, gegen이 가진 자주 쓰이는 의미 중에 하나가요. füre 하게 되면 찬성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gegen 하게 되면 반대한다 라는 뜻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Ich bin für Plan 이라는 말이고요. Ich bin gegen Plan 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Plan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영어하고 비슷하죠? 남성이 되고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계획. 자, 남성이니까 füre 몇 격집의 전치사입니까? 사격집의 전치사니까요. 여기에 남성 사격 füre der, des, dem, den
plan이 와야겠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gegen 사격지배니까요. gegen den Pla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ich bin 나는입니다. 뭡니까? für den Plan 하게 되면 나는 그 계획에 찬성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ich bin gegen den Plan 하게 되면 나는 그 계획에 반대합니다. für 찬성하는 gegen 반대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요. 나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나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라는 말로써 ich bin dafür, ich bin dagegen, ich bin dafür 거기에 찬성합니다. ich bin dagegen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dafür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für das의 줄임말이고요. dagegen gegen das의 줄임말입니다. für das의 줄임말 dafür, gegen das의 줄임말 dagegen 하나 알아두십시오. 아까 für was의 줄임말이 뭐 für인 것처럼요. 아유 힘드네요. 외울 거 여러분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오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뜻은 무엇 없이 영어의 전치사로 말하자면 뭐 without 이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무엇 없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멋진 말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Ohne dich kann ich nicht leben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Ohne dich kann ich nicht leben 하게 되면요. 자, 한번 여러분 해석을 해보십시오. Ohne dich kann ich nicht leben. Ohne dich 뭡니까? 너 없이는 왜 dich가 왔죠? 그건 바로 ohne가 사격집의 전치사이기 때문이죠. Du, dir, dich 사격 dich니까요. Ohne dich 너 없이는 kann ich nicht leben. leben 동사 뭡니까? leben 하게 되면 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말이 됩니까? Ohne dich kann ich nicht leben. 너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이런 말 고백하실 상대 있습니까? 없다고요? 아유 불쌍하군요. 자, 그러면 다른 말 한번 해볼까요? 오늘 Wasser kann man nicht leben. 자, Wasser 이거 설마 아직도 왔어 라고 읽는 분 없으시겠죠? 항상 무 발음입니다. Ohne Wasser kann man nicht leben. 무슨 말입니까? 물 없이는 kann man, 이만 하나면 뭐라고 소문자에 이거 하나면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주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kann man nicht leben.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문자로 바뀌고 뒤에 NN 두 개가 오게 되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남자, 남편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것도 눈여겨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올 전치사는요. 이라는 말이 오게 됩니다. 이라는 뜻은요. 기본적으로 어디 둘레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어떤 뭐 사람이나 사물 중심이 있으면요. 이걸 둘레를 이렇게 빙 돈다라는 의미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Das Haus stehen viele Bäume. 자, 이 말 한번 보십시오. das Haus 하게 되면 house 뭐였죠? 집이었죠? 집이 이렇게 한 채 있습니다. das Haus 이 집 둘레에 stehen 서 있습니다. 뭐가 서 있죠? viele Bäume. Bäume 같은 경우 이 baum 나무의 복수가 Bäume 이렇게 변한 거 우리 벌써 배운 말입니다. 아직도 저게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집 둘레에 나무가 하나, 나무가 둘, 나무가 셋, 나무가 넷, 나무가 5개 이렇게 해서요. das Haus 이 집 둘레에 viele Bäume, stehen viele Bäume 나무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디 둘레에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말 말고 다른 말 한 번 또 둘레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Ich fahre. 자, fahre 나왔습니다. 뭔가 탈 것을 타고 가는 모양이죠. 만약에 걸어가고 있으면 ich gehe 라고 쓰게 되겠는데요.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Ich fahre 뭔가 탈 것을 타고 가네요. Die Ecke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갑니다. Ecke 뭐냐고요? 짜자잔. 여기 보면 어떤 길 같은 데 보면 이 귀퉁이 있죠? 이렇게 귀퉁이 돌거나 모서리 도는 거, 이렇게 귀퉁이나 모서리 라는 말을요, Ecke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Ich fahre die Ecke 하면 띠띠빵빵 타고 가다가 모서리를 이렇게 휙 둘레를 주위를 돈다. 그래서 이라는 전치사 썼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의미일 때, 장소의 의미일 때는 어디 둘레에, 주위에 이런 말인데요. 시간일 때는 어떤 뜻이 있었죠? 예, 정시에 Sie kommt 2 Uhr. 2시 정각에 온다. Sie kommt gegen 2 Uhr. 2시경에 온다. 이 말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기본적인 사격 전치사를 배웠는데요. 아참! 하나 남은 게 있죠? 뭐가 나왔습니까? 은근슬쩍 숨어있다. 이제야 나타나는군요. entlang. 왜 이제 나타나고요? 이 entlang 역시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후치사, 뒤에 온다. 그래서 후치죠. 후치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뜻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따라서 라는 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뭘 따라서 하는지는 문장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Er geht um이 아니죠. Er geht die Straße entlang. 이란 말이 되면요. 여기 Straß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street에서 거리라는 의미입니다. Er geht, 그는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Die Straße entlang. 그 거리를 따라서 갑니다. 어디를 그대로 똑바로 따라서 간다는 말인데요. 이 말 물론 Er geht entlang die Straße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면 Er geht die Straße entlang 해가지고 뒤에 붙는 후치사라고 쓰시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드디어 사격 지배 전치사도 다 마치셨습니다.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아까 3격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gegenüber 4격 bis, durch, für, gegen, ohne, entlang. 여기까지 해서요. 3격 지배전치사, 4격 지배전치사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전치사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3, 4격 지배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Ich muss mich verabschieden. 저 그만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